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5장 한국표준 산업분류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적용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분류하는 원칙이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 생산 공정 등도 함께 고려해서 산업을 분류해야 됩니다. 산출물만 토대로 분류한다. 이게 오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요. 광산에서 생산하면 광산업일 테고요. 전자 폐기물을 가지고 거기서 금을 뽑아낸다 그러면 아마 리사이클에 관련된 그런 산업일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공정이나 투입물들도 함께 고려해서 산업을 분류해야 합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 상급을 먼저 분류하고 세세 단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다운 방식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세 분류나 세 분류를 중심으로 하고 분류한다. 이게 오답이에요. 대중소, 세세 분류 순으로 진행합니다. 결합되어 있는 경우,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합니다. 공식적 생산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생산물일 뿐이에요. 생산하는 과정에 정관이 없다고 생산물 안 쳐주거나 약간의 불법이 있다고 해서 생산물 안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생산물은 생산물일 뿐입니다. 분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청업체죠. 하청업체가 자기 계정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도 생산해요. 이 경우 두 개가 같은 항목이라면 그 항목을 달리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산 단위가 같으면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돼요.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에 따라서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 따라서 A업이고 개인업이라면 B업이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생산 내용이 같으면 같은 산업 분류에 해당합니다.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에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요,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따로 해야 됩니다.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빵을 직접 팔아요. 그냥 이거 생산하는 업입니다. 바로 제과 생산하는 제조 활동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요. 그건 그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돼요. 반찬을 파는데 자기가 만든 건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라면만 갖다 팔아요. 이럴 경우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를 따로 해야 됩니다.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단위는 달리 명시할 항목이 없으면 최종 제품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야 합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통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분류할 때 어떤 단위로 통계를 내는가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그건 지역 단위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20% 올랐다. 그러면 기업체 단위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통계 단위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장소가 단일한 장소냐 여러 개의 장소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산업활동이 단일한 한 개짜리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박스 안에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기억하는 방식은 이래요. 자, 첫 번째는 사업체 단위고요. 두 번째는 기업 집단과 기업체 단위요. 자, 세 번째는 활동 유형 단위고요. 네 번째는 지역 단위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억을 첫 글자를 따면 이렇게 돼요. 사, 기, 활동, 지역이요. 사업체, 기업, 집단, 활동, 유형, 지역 단위요. 사기, 활동, 지역입니다. 요거 다 5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큰 건 기업 집단이고요. 그나마 좀 작은 건 기업체 단위입니다. 먼저 활동 유형 단위요. 바로 여기죠. 활동 유형 단위는 하나 이상의 장소고요. 단일 산업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은 경기도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죠. 하나 이상의 활동 지역인데 산업 활동은 단일한 거예요. 자동차라는 단일한 거. 이게 바로 활동 유형 단위입니다. 사업체 단위요. 사업체 단위는 단일 장소의 단일 산업 활동. 이게 바로 사업체 단위고요. 기업체 단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 주식회사들 전부 다 기업체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이기도 하지만요,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이기도 해요. 공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요,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업체 단위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적 제도적 최소 결합체예요. 주식회사니까요. 그리고 자원 배분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갖고 있고요. 당연히 주식회사니까.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합니다. 자, 요 부분요.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바로 기업체 단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묶은 거 사업 기업 집단 단위고요. 흔히 말하는 그룹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입니다. 통계 단위 산업 결정하고 산업 분류 기준은 완전히 다른 동네 이야기입니다. 산업 분류 기준은 인풋, 아웃풋, 결합 형태에 따라서 산업을 분류합니다. 라는 일반 원칙이고요.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은 통계를 낼 때 이 숫자를 어느 산업에다 집어넣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단일 산업체에서 보조 단위가 있다면 그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입니다. 보조 단위는 당연히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겠죠.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계절에 따라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합니다. 통계를 낼 때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산출액이 많은 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경영의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그리고 보조활동입니다. 주된 산업과 부차적 산업활동은요, 보조활동의 지원이 없으면 수행될 수 없어요. 주목해야 될 오답이요. 보조활동 지원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보조활동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회계, 운송, 구매, 판매 촉진, 수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보조활동이고요.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생산, 재화 생산과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해야 되는 경우요. 자, 첫 번째는 보조적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별개 활동으로 간주해야 돼요. 두 번째, 생산하는 제품의 구성부품을 별도로 생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캔맥주를 만들어 팔아요. 맥주도 만들고 캔도 만듭니다. 이 캔은 캔맥주의 하나의 구성부품이에요. 이 구성부품을 따로 만들 때는 이 캔을 만드는 행위는요, 별개의 보조 활동이 아니고 별개의 활동입니다. 맥주를 만드는 행위와 캔을 만드는 경우는 보조 활동이 아니고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변동 내용입니다. 이건 대분류별로 따로따로 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산업성장세를 고려해서 태양력 발전업이 신설되었습니다. 태양력 발전업 신설됐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산업활동의 범위란 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산업활동의 범위는요, 영리적 활동, 비영리적 활동 다 포함되고요. 가사활동, 가정내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가정내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농업,
임원 및 어업 분야요. 채소 작물 재배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요. 기존의 해면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해수면이라는 명칭으로 바꿨고요. 수산종묘라는 명칭이 수산종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면은 해수면, 수산종묘는 수산종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복합농업이 신설됐습니다. 작물 재배와 축산을 같이 하는 복합농업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그 부산물로 딸기를 같이 키운다는 식이에요.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 활동과 축산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에 한쪽이 66% 미만인 경우, 한쪽이 66%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우리가 지도나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경영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 주체가 정부기관이면 바로 행정에 해당합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해당하고요. 돈을 받고 민간업체가 했어요. 경영 상담을. 그거는 경영 컨설팅업에 분류가 됩니다. 즉 지도조언, 감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게 정부기관이면 공공행정이고요. 돈을 받고 민간기관에서 경영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경영 컨설팅업에 해당합니다.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 이거 집체만큼 큰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수리업이요. 예전에는 수리업이었는데 이제 제조업으로 변경돼서 이동됐습니다. 신설되고 이동됐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이런 이름으로 신설됐고요. 제조업에 신설됐다는 뜻입니다. 국제표준 산업분류에 맞춰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무슨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다. 이거 오답입니다. 무슨 냉장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업이요. 기존에는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이제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더 빡세졌다는 얘기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요.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었죠.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전기 제공하는 일종의 전기주유소도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업이 세 분류로 신설됐어요. 이 수도업이요.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요. 국제 표준 산업 분류에 맞춰서 대분류 2로 이동이 됐고요. 건설업이요. 전문 직별 공사업에서 2종 이상 공사 내용을 수행하는 개량, 보수, 보강 공사, 개량하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시설물 유지 관리 공사업으로 신설했습니다. 개량 보수 보강업이요. 시설물 유지 관리 공사업으로 신설됐습니다. G, 도매 및 소매업이요. 요즘 택배 상자 많이 늘었죠. 그래서 종이원지, 판지, 종이 상자 도매업이 신설되었고요. 면세점도 신설됐습니다. 종이 관련해서 신설됐고요. 면세점도 신설됐어요. H, 운수 및 창고업이요. 철도 운송업이 철도 여객과 화물 운송업으로 세분됐고요. 항공운수업도 항공여객과 화물운송업으로 변경됐습니다. I, 숙박 및 음식점업이요. 교육을 하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요. 이거는 교육도 하고요. 숙박도 하고요. 밥도 먹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교육업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음식점업으로 이동했다. 이거 오답이에요. 세 개가 같이 있을 때 교육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제2 정보통신업이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정보통신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요. 행정 부분 대부분은요, 기존 분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면 재분류됐다, 이게 오답이에요. 통신행정이 우편 및 통신행정으로 변경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기존 분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요. R이라는 단어와 내용을 같이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레크리에이션 생각하면 조금 기억이 좀 쉽습니다. 여가 관련 서비스요. T, 자가 소비 관련 생산 활동이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가사 활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요. 가사 활동은 산업 활동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 산업 활동의 범위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사 활동은 산업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결국 표준화입니다. 즉 모든 통계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통계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오답이에요. 목적이 통계기관 작성용이지 무슨 취업 발전용 아닙니다. 이것도 오답에 해당합니다. 각 생산 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됐으니까 산업분류겠죠. 각 생산 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해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등 각종 통계 목적에 모든 통계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 이게 산업분류의 목적입니다. 각 산업활동의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 활동 카테고리를 제공하고요.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이러이러한 법령에서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는 적용 대상을 따지는 기준으로 준용이 됩니다.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이 됩니다.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한 것, 산업활동을 유형화했으니까 결국 분류한 거죠. 산업활동을 유형화한 것, 결국 분류한 겁니다. 이 용어는 2차 시험에도 흔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이라는 용어와 산업활동이라는 용어와 산업이라는 용어요. 산업활동이라는 용어는 결국 이러이러한 활동이에요. 이러이러한 일련의 활동, 이게 산업활동이에요.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일련의 활동, 이게 산업활동이고요. 산업은 이러이러한 거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그러면 자동차 생산 단위의 집합, 모음, 이게 산업이에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이게 산업입니다. 산업활동은 활동이고요. 산업은 집합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기준이요. 결국 인풋, 아웃풋 생산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풋, 그러니까 투입물의 특성이요. 아웃풋, 산출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 과정,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산출물의 특성, 즉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비슷한 오답들이요. 주목해야 됩니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아니고 결합 형태입니다. 결합 형태고요. 소비 활동 관계 없고요. 산업 활동의 차별성 역시 관계 없는 오답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 체계입니다. 부호 처리를 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만 썼어요. 부호 처리를 하는데 알파벳 어울리지 않습니다. 알파벳 썼다 오답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했습니다. 기준은 기본 체계는 국제분류 ISIC 리비전 4입니다. 국제분류가 기본 체계고요. 국내 실정을 고려해서 일부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 최대한 억제했는데 항목 간 이동은 최대한 억제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부록에 신구 연계표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분류 원래 기준은 대중소 세세분류입니다. 이렇게 5가지요. 대중소 세세분류. 세분류까지 돼 있다. 4단계로 돼 있다. 오답이에요. 요 뒤에 세세분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중분류는요. 2자리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 2자리 숫자를 부여했고요.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습니다. 단 나머지 소분류 이하 세분류, 세세분류의 시작은요. 0이에요. 1부터 시작했다 오답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